반갑습니다. 박이사TV의 박이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유명 여배우 중에 최진실이라는 분 혹시 배우 아십니까? 그 여배우가 사실 사망하면서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결국은 남겨진 자녀들한테 갔으면 좋았지만 그 남겨진 자녀들이 사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고민하고 너무는 안 됐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미국에 마침 건너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 가수가 3명을 입양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재산권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형제들도 다 있는데 해보니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돌아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속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바로 그러한 겁니다. 이번에 24년도 11월 12일 날 재산 운영에 관련 제도 정비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을 했죠. 쉬운 말로 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사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이 이제 신탁재산으로다가 포함이 돼서 관리될 수 있어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통제된 부의 승계 프로그램을 미리 신탁이라는 데 안쪽 승계해서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법에 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단 쭉 진행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24년도 11월 12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유가족 재산관리 용이하도록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라고 해서 나왔었고요. 오른쪽에 보셔야 되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것부터 잠깐 읽어드리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 소비. 그렇죠. 만약에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나와서 매덕 똥 나온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면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109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목에 보게 되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외의 거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는 외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보겠는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모두 충족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불건정 영업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의 요건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탁의 요건 1. 보장대상 3천만 원 이상이네요. 아하, 3천만 원 주계약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 거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의 특성에 대한 건 뭐냐면 보험 계약에 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 계약에 대출이 있어서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계약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계약 구조 잘 아시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보험이 나와 있고요.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3개 나와 있죠. 그 계약의 구조 중에서 보험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거고 수익자 부분들에 대한 건 4번째 나와 있네요. 직계, 존비, 속 및 배우자로 제한하는 거니까 직계 위아래 비속이니까 자녀만이라고 하는 상속인이 아니라 비속이니까 손주의 손주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109조 부분들에 대한 거 10호 과목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본시장법입니다. 103조 신탁 재산의 제한 등 해서 제1항 신탁업자는 다음 각호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1번 금전, 2번 증권, 3번 금전채권, 4번 동상, 5번 부동산, 6번 지상권, 전세재권, 7번 무채재산권. 우리는 지금 앞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 신탁은 이거는 사법적 체계 부분들에 대해서 넣어놓고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 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보험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어떤 다른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했었고 또 많은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가 있습니다.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보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금전, 증권 이런 거 부분들도 해줄 수가 있구나. 신탁으로 묶여서 내가 누구한테만이라도 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두 번째 있는 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데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제 보험 증권을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증거증권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넓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깊습니다. 민법상의 유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넓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국비 지원 유일한 금융교육기관을 2016년부터 22년도까지 운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신탁 관련 강의를 직접 했죠.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요. 또 신탁 관련 우리나라 제일 큰 신탁 관련 사무총장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 진짜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많은 부분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저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신탁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신탁 관련해서 연락은 앞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거기에서 몇 가지 묻는 거에 답변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은 도움 되는 정보였기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도 신이 나서 많이 열심히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